한밤 한 권 오늘 읽을 책은 두려움이라는 병을 이겨내면 선명해지는 것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화열 작가의 에세이집 지지 않는 하루입니다. 내가 예외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중에서 20대 초반 운전을 배울 때 겁이 나면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개나 소나 하는 운전인데 나라고. 암이라는 병도 마찬가지다.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암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유감스럽지만 내가 예외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서러움은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슬픔, 연민이리라. 나는 슬픔에 익숙하지 않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줄에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라는 공장, 삶이라는 노곤하고 달콤한 노동, 이 공장은 언제고 멈출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존재도 없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무도 점칠 수 없는 무수한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매 순간 펼쳐진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두려움을 거부하는 명료한 의식이다.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적어놓은 메모를 우연히 발견한다. 정말이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결국 당신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 중에서 오늘은 현비가 18살 성인이 되는 날이다.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다. 오늘 생일 파티를 같이 못해서 미안해. 바로 오늘이 18년 전 내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했던 날이구나. 아침마다 뇌가 침대에서 안 나오려는 것도 좀 비슷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엄마. 맞아. 오랜 습관은 잘 바뀌지 않는 법이지. 18년 이후의 날들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충분해. 잘 회복해. 내가 없는 생일 파티, 내가 없는 삶을 상상한다. 그렇게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다. 어차피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전부 여행할 수 없고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없고 가슴 뛰는 그 많은 책을 다 읽을 수 없다. 경험의 밀도가 중요할 뿐이다. 많이 먹는다고 식탐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오래 산다고 반드시 축복받은 인생도 아니다. 하늘이 주었던 셀 수 없이 아름다운 감동,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샴페인 글라스를 부딪혔던 순간들, 음악이 주었던 짜릿한 기쁨, 허겁지겁 쫓겨 살지 않고 음미했다. 내 인생은 유쾌했다.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상하리만치 걱정되지 않는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아이들은 슬픔을 극복하고 잘 살 것 같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주었다는 걸 느낀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단단한 믿음이다. 아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좋은 영향마저 주지 않는 부모 중에서 현비 목소리는 항상 잔잔하다. 내가 처음 혼자 손톱을 깎은 날 엄마가 슬퍼했던 거 기억해. 하지만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잖아. 오늘 분명히 이 다림질도 똑같을 거야. 웃음을 터뜨린다. 어디 그때뿐인가. 아이가 처음 혼자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들어갈 때도 그랬다. 생각해보면 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외갓집에 간 건 국민학교도 아주 저학년 때였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밥을 지을 줄 알았다. 중학교 첫 가사 실습 시간 한 친구가 다가와서 말했다. 생긴 건 부잣집 딸인데 설거지하는 손놀림이 집안일에 여간 익숙한 것 같지 않네? 그날도 오늘처럼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청승맞게 생긴 그 아이가 수사관처럼 예리한 눈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내 부모님은 풍파의 주인공들이었고 그 풍파를 그다지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혼자 깨우쳤다.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해주는 대부분을 어릴 적부터 혼자 할 줄 알았다. 덕분에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 성격과 기질에서 나오는 인생의 메커니즘은 이미 유년 시절에 결정된다. 다림질 요령을 알려준다고 하다가 혼자 마무리하는 걸 보고 현비가 빙그레 웃는다. 그 웃음이 다시 한번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각각의 섬마다 다른 종이 다른 모습으로 진화에 적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림이 줄을 감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의 강한 고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자기 색깔과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좋은 부모란 어쩌면 좋은 영향마저 주지 않는 부모이리라.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은 멍청한 자기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싶다. 사회생활에 지치고 인간관계에 신물이 날 때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죠. 근데 거기서 일주일이나 보름이 아니라 아예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성격을 가졌고 무슨 일을 하든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이겠죠. 사각 링에 올라선 복사처럼 가드를 단단히 올리고 자기를 방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서 눈 뜨는 순간부터 다시 이불 속을 파고드는 순간까지. 그래서 밤이 되면 흠씬 두들겨 맞은 권투 선수처럼 깊은 잠에 빠질 것도 같고요. 아니면 말똥말똥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울 것도 같습니다. 이방인의 삶이란 그렇게 고달픈 것.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나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심수봉 언니가 젊은 태양이라는 노래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지도 몰라요. 가보지 않은 길,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 누구나 처음으로 가게 되는 길, 죽음으로 향하는 길일 겁니다. 그걸 간접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병일 테고요. 그러니 낯선 곳에서 병을 앓고 죽음도 염두에 두었던 한 이방인의 이야기는 어쩌면 모든 게 새롭고 어쩌면 모든 게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나 미술을 전공하고 프랑스에 공부하러 갔던 이화열 작가, 광고 아트 디렉터이자 도시 디자이너인 그는 박사과정을 밟던 중 파리지앵인 남편을 만나 파리에 정착해 두 아이를 낳아 키웁니다. 동네 빵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 찾아갈 만큼 일상이 편안해졌을 때 병은 느닷없는 복통으로 찾아옵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 앞에서 그녀는 왜 나에게 하고 억울해하는 대신 나라고 다를 수 없다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지나온 날들에 충분히 감사하고 다가올 일들에 두려워 눈 감기보다 선명히 마주하려 애씁니다. 그런 태도로 적어 내려간 덕분일까요? 그녀가 기록한 모든 순간과 감정의 파고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노파는 임종을 준비하는 병실로 옮겨진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파편처럼 쏟아지는 말이 이토록 일상적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시어머니 아를레트는 임종을 혼자 맡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임종이 그렇게 평화로운 건 아니란다. 의지로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마지막 이미지로 남기고 싶지 않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웃으며 살고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투덜대면서 죽어라. 몽테뉴가 500년 전 했던 말을 이해한다. 우리하고는 참 다른 정서죠.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가 아닌 전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임종이기에 남들 없이, 친한 사람들 없이 혼자서 맞이하고 싶다는 마음. 작가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실로 내려갑니다. 옆 침대에서는 젊은 여성 환자가 울먹이고 있어요. 고작 코 안에서 자라난 종기를 자르러 온 여기 있는 누구보다 건강한 그녀는 고백합니다. 수술실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까무러칠 듯 무서워요. 그 덕에 작가는 다시 느낍니다. 두려움은 누구든 닥치는 대로 잡아 포로로 가두어 버린다. 두려움은 병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거나 나쁜 서프라이즈의 연속이다. 그런 의미에서 치밀함보다 적응력이 더 필요하다. 두려움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종종 떠올리는 작가. 물론 남편과 아이들, 동료, 이웃이 다 있지만 다들 프랑스어가 익숙하고 나 혼자만 한국어가 편안하니까 이방인의 숙명처럼
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에 잘 다듬어진 칼끝처럼 섬세한 감성을 벼려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수성은 일종의 악기 같아서 연주하는 법을 모르면 나무 토막과 다름없다. 그 파르르 떨리는 감수성으로 작가는 병을 치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꼭 도입되면 좋겠다는 서비스도 받죠. 프랑스 의료보험재단에는 피보험자가 입원하거나 큰 병에 걸리면 집에 가사 도우미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감수성은 마취를 기다리며 접하게 된 의외의 따뜻한 배려 앞에서도 다시 두려움을 데리고 옵니다. 온기 없이 냉랭한 침대에 몸을 눕히면서 사형수의 아침을 상상한다. 그들은 두려움에서 체념을 얻게 될까? 나는 두려움이 죽음보다 싫다. 수술실은 춥고 의료진은 놀라울 만치 따뜻하다. 다리 밑으로 온풍기를 틀어준다. 어차피 몇 분 뒤면 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기쁨은 나눌 수 있지만 고통은 철저히 자신만의 몫이다. 그래요. 이름이 외로움이든 두려움이든 고통은 혼자만의 것입니다. 그래도 그걸 제대로 직시한 후에는 이렇게 말하게 되나 봐요. 만족감과 기쁨은 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아이들도 언젠가 그들의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길 바란다. 만족스러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들면 그 즐거움이 연장되는 거라는 걸. 어린 시절의 자아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듯 삶에 대한 미각적 태도는 잘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을 쓰면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들은 나를 성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존재라고 믿는다. 쉬면의 바닥을 여행하고 돌아온 기분이 든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 그리고 또 다른 여정이 시작한다. 꿋꿋하게 삶에 아주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와 일상에 머물게 된 작가 이화열의 책, 지지 않는 하루였습니다.